배열이 안 되겠죠. 홀이라고 하는 게 대상이 있어야 뚫리는데 이렇게 가면 배열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을 우리가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배열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방향을 선택을 해 줘야겠죠. 자, 첫 번째 방향을 여기에, 자, 이쪽 방향으로 할게요. 여기로 배열하겠다. 자, 그리고 유즈 디렉션 2번을 선택해서 방향을 이쪽 엣지로 이렇게 배열을 하겠다. 자, 배열할 개수는 이렇게 봅시다. 유즈 디렉션 2번 방향으로는 4개를 배열할 거고, 그 다음에 디렉션 1번 방향 2개로 배열인데 뭐 한 20mm 간격을 두고, 25mm? 예, 간격을 두고 배열하겠다. 자, 그리고 디렉션 2번 방향으로는 한 15mm 간격으로 배열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하나만 간격을 좀 더 주고 싶다, 이쪽으로. 자, 그러면 얘를 선택을, 마우스 오른쪽을 이렇게 눌러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선택하고. 그러면 메뉴가 서프레스도 있고 델리트, 클락, 그리고 베리언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스펙시파이 베리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서프레스 하면 이건 억제예요. 억제. 자, 이 상태에서 생성해 볼게요. 자, 오케이 누르면 배열이 요만큼만 되고, 이렇게 여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억제돼 갖고 서프레스가 돼 가지고 얘가 실행이 안 된 거예요. 네? 실행이 됐지만 결과물이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어? 여기 보면 꺼져 있어요. 여기 파트 내비게이터에, 자, 패턴이라고 하는 이 피처에 보면 여기에 인스턴스의 0에 3번 이 배열에 얘가 꺼져 있죠. 체크가 안 돼 있죠. 서프레스 돼 있다는 얘기고, 요거 체크를 하면 다시 켜져요. 언서프레스가 되면서 얘가 풀리죠. 자, 다시 패턴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그럼 수정을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자,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서프레스죠. 자, 델리트는 얘 누르면 지워버려요. 지워버려요. 자, 여기에 이 패턴이라고 하는 피처에 보면 없죠. 그냥 지워버립니다. 지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언델리트라고 있어요. 그럼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선택하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요거 클럭이에요. 자, 눌러보세요. 자, 눌러보면은 여기 디렉션 1번과 디렉션 2번이 나오죠. 1번과 2번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2번 방향으로 내가 여기를 한 30mm 정도 더 떨어뜨리겠다. 여기에서 간격을 더 주겠다. 그래서 디렉션 2번으로 30을 입력하고 OK 하게 되면 얘만 이렇게 간격이 더 떨어져서 배열이 됩니다. 물론 이거 할 때, 자, 실행할 때 얘하고 얘를 같이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일단은 얘가 클럭이 하나 걸려있기 때문에 언클럭이 나오네요. 얘를, 자, 실행한 다음에 언클럭 한 다음에 다시 두 개 선택해서, 자, 클럭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30이다 라고 입력하면 이 두 개가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패턴 피처를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요거 하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스펙시파이 베리언스에 가가지고 이 홀의 크기를 얘만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 파라메타라고 하는 부분 있죠. 파라메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밑에 디아메타라고 있죠. 지름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가 얘를 선택. 자, 얘를 선택해 가지고 밑에 보면 add new set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자, 위에 보면 위에는 파라메타, 밑에는 밸류죠. 밸류에 보면 add new set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면 이 값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인치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좀 해볼게요.
0.5로 바꿔보죠. 0.5로 바꾸고 OK 한 다음에 OK 해서 보면 얘만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배열된 이 피처 중에 또 하나만 선택을 해가지고 또는 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파라메타를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패턴 피처 2번을 열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원형 배열 해볼게요. 자, 패턴 피처에 가서 피처를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 피처 단위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실린더 형상을 선택하면 이쪽은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파트 내비게이터 상에서 보면 7번, 8번에 해당하는 건데 그럼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배열하는데 배열될 이 레이아웃이 패턴 데피니션에서 여기가 서큘러로 바꿔준 다음에 서큘러로 그러니까 이 회전 배열이 되는 거죠. 회전 배열 할 때에는 뭐가 필요하죠? 축과 또 뭐? 그래서 회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전 축과 회전 중심점 자 그리고 각도를 입력을 해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죠. 자, 회전축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Z축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왜냐면 Z축으로 지정을 해야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여기 X축으로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엣지를 따라서 회전할 수 있게끔 축을 Z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회전 중심점은 여기에 예, 이 중심으로 할게요. 이 엣지의 센터 이 원반 형상의 센터에다가 중심을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운트 앤드 피치 아까 해봤으니까 이번엔 카운트 앤드 스판으로 해볼게요. 카운트 앤드 스판으로 자 여기 360도 그러니까 한 바퀴 안에 360도 안에 12개를 배열하겠다라고 해주면 이렇게 12개가 배열이 되죠. 배열이 되고 자 오케이 해볼까요? 자 오케이 해보면 이렇게 배열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자 더블 클릭 해가지고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거기에 패턴 디피니션을 보면은 밑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있죠. 거기에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팔로우 패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same as input으로 바꿔보세요. 바꿔보면 얘가 이 회전 배열이 되면서 이 패턴 형상도 그러니까 이 피처도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배열이 됐잖아요. 그런데 same as input으로 하면 이 피처 형상 그대로 이 피처는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얘가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를 팔로우 패턴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얘는 이 피처는 이렇게 따라서 조금씩 회전하죠. 예,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배열이 되는데 자, 얘를 체크를 same as input으로 옵션을 바꿔주면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더블 클릭해 가지고 우리가 롤백 해서 수정을 해 봅시다. 우리가 카운트가 그러니까 12개고 360도 안에 12개를 배열하겠다 라고 했죠. 자 그 밑에 보면 라디에이터라고 있어요. 여기 크리에이트 컨센트릭 멤버를 체크를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점이 하나 더 생겼죠. 요거는 이쪽 그러니까 그 반경을 줘가지고 반경이 아니고 이 배열 안에서 하나를 더 이렇게 하나를 더 배열하는 거예요. 예, 하나가 아니고 카운트에 입력된 대로 배열이 더 되는 거예요.
자, 지금 2잖아요. 여기를 3으로 바꾸면 3개가 배열됩니다. 이렇게 3개가 배열돼요. 여기를 4라고 입력하면 4개가 배열되겠죠. 네, 하지만 여기 그냥 2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피치 디스턴스를 10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생성되겠죠. 밖에 생성되니까 여기 안쪽에 넣어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여기를 자,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해주면 안쪽으로 20mm 들어와서 생성이 돼요. 좀 더 안으로 넣어볼까요? 20 마이너스 25mm. 자, 그리고 이 바깥쪽에 생성되는 이 개수를 좀 줄여봅시다. 6개로. 자, 줄였습니까? 자,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배열이 두 줄로 되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여기에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좀 해보죠. 자, 스태거를 여기 아까 우리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배열했잖아요. 직선 배열할 때 여기에도 스태거가 있어요. 여기를 앵글로 해가지고 자, 해보면 얘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얘를 끄면 이렇게 끄면 자, 넌으로 하고 해주면 같은 지점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이 스태거를 켜주게 되면 교차로 배열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패턴 피처에 보면 옵션도 많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레이아웃 부분에 보면은 밑에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해보기로 하죠.